납치극 연출 기술, 스테이지 크래프트. 외계의 문명들이 극도로 진보해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기술적으로만 진보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를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한 문명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진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구에 와 닿기도 전에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외계인과 나쁜 외계인이라는 환상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했던 일을 인간 중심적으로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뿐이라는 점이다. 여러분이 외계 존재들의 의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외교 사절이 되어서 그들과의 대화를 이끌고 함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무기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어떤 분쟁이나 서로의 차이들도 해결하지 못한다. 첨단 전자기 무기 시스템은 핵무기보다 몇 배나 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무장 분쟁에서 인간이든 외계인이든 그 어떤 문명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전쟁 패러다임에 중독된 그들은 오도된 분쟁 중독자들이므로 그들이 고삐를 잴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그들이 전쟁 기계 모두를 계속 장악하기 위해 거창하게도 이 계획들은 우주 공간으로 더 확장되고 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이 캐롤 로진에게 해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는 먼저 냉전이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우려 대상국가, 불량국가가 등장하리라는 것이다. 그 뒤에는 특히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과 우주로부터 소행성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이 1974년이었다. 이어서 통제자들은 외계로부터의 허위 위협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세상 사람들 모두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캐롤 로진이 이 말을 내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정확히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계획 집단에서 일해온 6명의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이 외계 존재들과 함께 해온 우리의 경험은 그들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캐롤 로지는 그녀가 내게 말해주었던 첨단 심리 접근 기술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캐롤이 베르너 폰 브라운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많이 아팠고 그녀에게 시카고에서 열리는 항공우주산업계 사람들이 대규모 모임에서 그를 대신해 연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꼈지만 그는 말했다. 괜찮을 거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보게. 그렇게 해서 그녀는 거기 갔지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연설을 시작하자 갑자기 자신의 귀 속에서 폰 브라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몸에 그 어떤 주인물이나 전자장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폰 브라운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청중에게 전했다. 그녀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 그때였다. 이처럼 이 집단이 개발한 진보한 비국소적 전자기 시스템을 누군가에게 사용할 때는 어떤 장치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물론 행동을 조절하고 기억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 중에는 납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지는 이른바 주인물들이 있다. 이것들은 비밀 고급 전자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허위 납치극을 통해 사람들에게 심어진다.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특정 납치 연구자에게 안내되고 이 연구자들은 그것이 외계인들이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런 연구자들은 비밀 집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외계인들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이 비밀 집단의 능력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것이 인간이 한 일인지 아니면 외계 존재들이 한 일인지를 말이다. 50 또는 60년 동안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을 쓰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일한 결과 일부 정말 놀라운 진전이 이 비밀 세계에 이루어졌다. 그들의 최첨단 기술은 극도로 발전했으며 어떤 것들은 외계 문명의 능력과 거의 동등할 정도이다.
또 우리는 많은 납치 사건들이 군사시설 근처나 군무원 가족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러한 흑막을 조사하면서 국무원이 그 가족들 그리고 군사지역 사이에서 아주 큰 상관관계를 발견한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일부 민간 UFO 관련 집단에게 보고되었지만 그 정보를 공개하려 했던 사람들은 모든 모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그것에 대해 발설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지워버렸고 덮어버렸다. 이들 UFO 관련 집단과 납치 사건 관련 집단들은 움직이는 세력이 누군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이들 민간 납치 사건 관련 단체 중 한 단체의 이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내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내가 절대적으로 맞고 그가 알기로도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사례의 납치극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 단체의 설립자에 의해 덮어버리고 있었으며 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외계 존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관계에 대해 말하려 하는 자는 즉시 제거되었다고 했다. 이 유력한 납치 사건 관련 단체는 SA 황태자로부터 큰 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나의 관심사는 항상 진실을 향하고 있으며 진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이 평판에 직접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감춰진 신념체계에 젖어서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1980년대에 폴 비노위츠라는 연구자가 있었다. 공군 특별수사대의 한 장교가 그런 사건을 목격했다. 한 피납자가 폴 비노위츠에게 보내줬는데 뉴멕시코의 커클랜드 공군기지 주변의 초극비 프로젝트를 은폐하는 일이 그 목적이었다. 한 여성이 밤늦은 시간에 반중력 비행선을 시험하고 있는 한 비밀시설 근처를 차로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했고 그렇게 납치 공작이 시작됐다. 그들은 그녀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그녀에게 전자장치를 주입했다. 첨단 MK 울트라 기술을 사용하여 이 비밀 공작원들은 그녀에게 외계인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차폐 기억을 심었다. 그런 뒤 그녀는 그 공작원들을 통해 폴 비노위치에게 안내되었고 그들은 전자기 무기 시스템으로 비노위치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심각한 신경쇠약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었다. 그 일은 운 없는 한 여성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는 이유로 일어났다. 외계인에 의한 납치라는 구실이었지만 그곳에서 사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커크랜드 공군기지 근처에서의 외계 복제 비행선 시험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고 비밀 프로젝트가 반중력 추진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대신 외계인에 의해 꾸며진 납치가 편안한 구실로 내걸린다. 1990년대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들 납치조에서 일해온 몇 사람을 찾아냈다. 한 사람은 워싱턴주 시애틀 외곽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콜로라도에 있는데 그는 육군 특수부대에 있었고 이들 분획된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로 끌려 들어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납치극을 연출하는 스테이지크래프트를 실행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납치 공작에 한번 투입되고 나면 그 납치조는 뿔뿔이 흩어져 다른 곳으로 보내진다. 나는 그에게 공개적 증언을 요청했지만 그는 두려워했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암살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들에게는 외계인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생명체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스테이지 크래프트는 워낙 진보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외계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는 그들이 사람들을 납치하기 위해 약물과 전자장치를 사용한다고 했다. 얼마나 많은 중요 정치인들과 군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에게 납치되어 외계인들을 증오하도록 배우고 스타워즈 계획을 지지하도록 세뇌되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물론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말했다. SA 황태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의 동생이 비밀 준 군사작전에 의해 납치됨으로써 이 막강한 가문이 외계로부터의 위협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됐죠. 이 납치극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속임수 기술이 정말 정교합니다. 기업과 군대의 정보 프로그램에서 일해온 많은 독립적인 정보 제공자들도 여기 사용되는 기법과 그 공작의 목적에 대해 정확히 똑같은 내용을 말해주었다.
이 허위 납치극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정확히 베르너 폰 브라운이 경고했던 것처럼 중앙 집권화된 군 산업 경제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연결하여 세계를 통합하게 할 우주로부터의 거짓 위협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대중매체의 일부 사람들과 작가들도 이런 활동의 표적이 되어왔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 문제와 그 밖의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진실이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암살당했다. 진실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케네디 대통령은 일단의 연관된 주제들 때문에 암살되었다. 곧 UFO와 외계 생명체들에 관한 문제들, 세계 금융 시스템 정보위원회, 그리고 기업과 금융과 제도적 이권들과 군과 정부에 대한 부패한 기업들의 이해관계들이 맞물린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 이 어둠의 집단들이 관련된 여러 문제들의 일부일 뿐이다. 제 케네디는 이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을 바로잡으려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려 했었다. 그는 군산 복합체의 고삐를 휘어잡으려 했다. 그는 소련과 평화를 이뤄 냉전을 끌어내려고 했다. 요컨대 그는 파시스트들의 사과 수레를 뒤엎으려 했었다. 잭 케네디도 자신이 마릴린 먼로에게 외계 존재들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말해준 내용들을 그녀가 공개하려 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충분히 명석한 사람이었다. 바비 케네디는 이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나는 바비 케네디가 암살당하기 얼마 전에 쓴 편지 한 통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UFO에 관한 이야기들과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관심이 적혀 있었다. 내 정보통들로부터 알게 된 내용에 따르면 잭 케네디는 1963년 가을에 연방 제도를 통해 이 많은 프로젝트들의 역학관계를 뒤바꿀 만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는 사실상 CIA를 해체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UFO 문제가 공개되고 그 기술들이 인류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했다. 잭 케네디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선택한 일을 바꾸고 싶어 했다. 물론 그 세력들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놔두지 않았다. 당연히 그는 이 변화들이 실효를 거두기 전에 암살당했다. 케네디의 암살과 관련 있는 한 남자가 UFO와 에너지 추진 기술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이 남자는 케네디 암살을 둘러싼 실행 계획에 관여했다. 하지만 그는 UFO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세계의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거머쥐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10손가락과 발가락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분해공학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UFO와 비행 접시 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다. 나는 그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고 잭 케네디의 암살과 많은 사람의 죽음이 이 문제가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와 관련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오성 장군으로 해군 본부위원이자 전직 영국 국방장관이었던 힐 로튼경을 영국에서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왜 UFO에 관한 내용을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내가 CIA 국장을 만났고 클린턴이 측근들에게 브리핑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햄프셔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두꺼운 초가 지붕으로 덮인 장려하고 오래된 아름다운 집이었다. 우리는 응접실의 윙체어에 앉았다. 그는 내 오른쪽에 앉아서 작은 메모초를 들고 꼼꼼하게 적으며 질문했다. 단단하고 짧은 체구의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노든경은 내가 아는 것 전부를 알고 싶어 했다. 그가 물었다. 그들은 왜 이것을 내게 말하려 하지 않는 건가? 나는 국방장관이었고 비밀정보부와 영국의 모든 중요한 조직의 수장이기도 했네. 게다가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단 말일세.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네. 나중에야 마운트 배튼 경 같은 사람들이 말해줘서 알게 되었네. 왜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가? 그는 자신이 배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마치 합동참모부 정보부장이었던 톰 윌슨 제독처럼 그리고 CIA 국장 제임스 올시와 그 밖의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세상이 어떤 정부의 명령도 따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정부
중요 요인들이 거의 모든 곳에 뚫고 들어가 있는 초고가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셨다면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범법 사업가, 살인과 암살을 포함한 무자비한 행동으로 권력을 남용하면서 지금껏 발견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기술과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기술과 환경을 살리고 세상에서 가난을 없앨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이 법과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류의 복지, 그리고 지구의 미래마저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셨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노튼경은 외쳤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네. 그래서 그들이 선생님께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방금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노튼경이 다시 물었다. 무슨 뜻인가? 선생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셨다면 선생님께서는 잭 케네디처럼 되셨거나 마운트베튼처럼 IRA의 테러로 가장한 폭탄에 희생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악단들이 한 짓이지요. 그리고 마릴린 먼로와 메리 메이어와 이 비밀을 지키려 하지 않아서 죽은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 모두처럼 되셨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덧붙였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전직 CIA 국장 빌 콜비처럼 말씀입니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혼자서 내뱉었다. 나쁜 자식들. 여러분이 그런 정보들에 대해 알고 모르고는 전적으로 이 비밀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노출된 정보들을 여러분이 비밀로 지키려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비밀 정보의 가치와 이런 일을 하는 기업들이 범죄성을 발견하자마자 자신들에 맞서 그것을 고치려 하는 사람이라 여겨지면 그들은 이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정보를 주었는데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군사고문은 그런 알려지지 않은 특별 프로젝트들에서 일했었고 내게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었다. 만일 그 프로젝트의 10명이었고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라면 이 10명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속에 있다가 규칙을 어기면 당신은 살생부에 오르게 된다. 또한 당신이 그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당신의 지위와 서열과 관계없이 그 프로젝트의 존재를 결코 알 수가 없다. 이 프로젝트들이 하나를 나중에 SAIC에 들어간 해리 트레인 제독이 이끌었다. 그들이 정체를 바꿔 다른 곳에서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 그 프로젝트를 폐쇄하려던 시점에 이 제독은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다. 제군들이 협조에 대단히 감사한다. 제군들은 수십억 달러짜리 숨겨진 프로젝트에서 일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모습을 바꿔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폐쇄했다. 나는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들에서 일해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우리 증인들 중에는 멀셰인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버지니아주 노포크 근처의 대서양 사령부에 있을 때 북동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UFO가 나타났고 최소 5개의 서로 다른 레이저 기지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동쪽 해안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가 있던 통제센터는 코드 제브라 경보를 발령했다. 이 최고 단계의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그 시설 안에는 제브라 스트라프 배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 배지를 부착하지 않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60초 안에 그곳에 주둔한 해병에서 총살당한다. 해리 트레인 제독은 그 당시 대서양 사령부의 최고 사령관이었다. 멀셰인 맥도웰은 제독이 상황을 자기 의사대로 통제할 수 없어서 정말 화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 제독은 이 외계 비행체를 격추할 것을 명령했고 요격을 위해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다. 그러나 레이더 스코프에서 그것은 뉴 잉글랜드 해안 외곽에 있다가 갑자기 플로리다 해안으로 옮겨갔고 다시 노포크의 해안에 나타났다. 결국 그것은 아조레스 제도 너머로 갔다. 한 조종사가 사진을 찍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맥도웰은 이 거대하고 긴 원통형 비행체의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아조레스 제도를 넘어 60도 정도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어 우주 공간으로 똑바로 사라졌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 노인네는 정말 충격받았죠. 라고 맥도웰이 말한 것으로 보아 1980년대 초반 트레인 제독은 UFO 문제에 관한 한 분명히 배제된 사람이었다. 그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소련과 한 라인을 갖고 있어서 그 비행체가 소련의 미사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했다. 그리고 소련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그것은 유럽의 것도 아니고 미국의 것도 아니었다. 나중에 정장 차림의 요원들이 들어와서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을 위협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심각했다. 내가 많은 군 지휘관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 물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경우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숨기려는 비밀과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집단에 의해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트레인 제독은 당시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군사적인 교전과 비행체의 요격을 명령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것은 극히 위험하고 또 경솔한 행동이다. 트레인 제독은 군을 떠난 뒤에 군산복합체의 회전문을 지나 비밀 그림자 정부라는 왕관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과학응용국제협의회 곧 SAIC로 들어갔다. 우리의 군사 고문은 몇 년 전 트레인 제독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트레인 제독은 경청하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러더니 제독은 UFO 문제를 꺼내기 직전에 나누던 대화로 천연덕스럽게 돌아갔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훈련된다. 나에게는 나를 유엔 사무총장의 아내 부트로스 갈리 여사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준 절친한 친구가 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세티와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의 후원자이자 구성원이었다. 그녀는 아주 고위의 한 상원 의원과도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왔다. 나는 그가 이 비밀 집단의 핵심 요원 가운데 하나임을 확신한다고 그녀에게 귀띔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문제를 그에게 꺼내 들었다. 그는 독수리 같은 강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들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 역시도 UFO 문제를 꺼내기 직전에 나누던 대화로 돌아가서 천연덕스레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그는 마치 UFO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처럼 시치미를 뗐다. 그의 이런 태도는 그녀에게 무척이나 놀라운 것이었다. 나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림자 정부에 있는 정말 잘 훈련된 고위층의 사람들을 식별해낼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다. 한 전직 미국 대통령과 2명의 전직 국방장관이 여기에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 나는 상원 의원 베리 골드워터를 알던 사람으로부터 상원 의원 집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초대를 받았다. 골드워터는 애리조나 출신으로 196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또 공군 예비역 장군이기도 했다. 나는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 근처의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상원 의원의 집으로 갔다. 상원 의원은 80대의 노령이었지만 무척 예리한 분이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브리핑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그는 정말로 고마워했다. 상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60년대에 그는 커티스 르메이 장군과 무척 절친한 사이였다.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베트남전에서 석기시대로 만들 때까지 폭격해야 한다고 했던 그 르메이다. 골드워터 상원 의원은 공군에서 조종사로 있을 때 그가 알던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UFO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그는 또한 뉴멕시코에 추락한 UFO로부터 수거한 잔해들의 일부가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에 있다는 사실도 들었다. 골드워터 의원이 매우 높은 지위의 상원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커티스 르네이 장군에게 갔고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대외기술부의 블루룸에 있는 UFO 잔해를 볼 수 있도록 장군에게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와 르메이 장군은 서로 막역한 사이였지만 골드워터는 이런 말을 듣고 말았다. 빌어먹을, 나도 그곳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네. 그리고 그딴 부탁을 또 하면 자넨 군법회의에 서게 될 것이네. 그것도 미국 상원 의원이자 대통령 입후보자였으며 공군 예비역 장군이 말이다. 나는 지금 골드워터 상원 의원의 응급실에 앉아 있다. 의원에게 물었다. 세상에, 그가 진심이었을까요? 심장마비라도 생긴 것처럼 그는 심각했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다시는 꺼내지도 못했네. 이 이야기는 UFO 문제를 둘러싼 두려움과 공화당 보수파의 창시자인 베리 골드워터와 같은 사람에게조차 허용되지 않은 극단적인 비밀의 양상을 말해준다. 그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였고 군의 우호적이었으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투철한 애국심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친구이자 동료인 장군에게서 군법회의에 서게 되리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골드워터 상원 의원은 내게 말했다. 자네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믿네. 어떻게 하면 자네를 도울 수 있겠는가?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중요한 수준까지 상세히 아는 사람들을 모아 연합체를 만들고 신뢰받을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UFO 문제를 공개하고 비밀을 끝장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끝장날 때가 됐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이것이 영원히 비밀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도 빌어먹을 실수였고 지금도 빌어먹을 실수이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어둠의 집단에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다가 그에게 물었다. 혹시 YN 제독을 아십니까? 물론 그와 나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다네. 이런 그가 MJ12의 넘버 3인 것 같습니다. 의원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텔러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텔러가 이 프로젝트들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제독을 만나셔서 저를 만나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가 이 정보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알릴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해보겠네. 몇 주가 지난지 나는 골드워터 상원 의원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원 세상에, 다시는 제독에게 말도 못 꺼내게 됐네. 나는 YN 제독이 골드워터를 질책했으며 이 문제로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겠노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제독은 정부 내의 여러 최고위직에 있었고 그 하나가 SAIC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림이 그려지는가? YN 제독은 분명 핵심 인물이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나는 나중에 골드워터 상원 의원의 딸인 조앤 골드워터를 만났는데 그녀는 애리조나의 골드워터 식품을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선생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돕지 못하세요. 그 제독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아버지를 위협했거든요. 괜찮습니다. 부친께서 원하신 일이고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일은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친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있었던 즈음에 나는 부통령 휴버트 험프리가 UFO와 관련된 기술 프로젝트들을 조사하기 위해 비밀리에 커크랜드 공군기지와 산디아 국립연구소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외계 물질을 가지고 진행하는 비밀 프로젝트들에 대해 알았다. 그 당시 산디아 연구소에 있던 한 증인은 자신이 거기서 UFO 프로젝트들과 외계 분해 공학 프로그램, 특히 전자공학 분야에서 일했다고 은밀히 말해주었다. 험프리 부통령은 이 시설에 와서 거기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부통령은 이런 말을 들었다. 각하께서는 이 지역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다면 저는 각하를 사살할 것입니다. 나는 이 증인에게 물었다. 그들이 진심이었나요? 그들이 정말 미 합중국 부통령을 쏴 죽이려 했어요? 그가 말했다. 당연하죠.
그는 고인이 됐을 겁니다.